뭐지 1,000만 원 주는 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이 변호사님, 네. 요즘 벌이 좀 괜찮아요? 요새 12월 들어가니까 이제 아직 안 들어갈 거라 12월 들어가는데 변호사 학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잖아요. 경기가 12월이 비수기예요. 그치, 보통 연말 되면은 변호사학교는 좀 비수기로 빠지고. 보릿고기가 무섭습니다. 저희 이제 망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겨울 패딩 준비하십시오. 손 변호사님, 네. 변호사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걸까요? 보통 이제 뭐 전문직 하면은 사실 뭐 이러저러니 하지만 얼마나 버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치. 근데 얼마나 버느냐 저희가 뭐 예전에 뭐 다룬 적이 있기도 한데 그럼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어디 뭐 법원 가가지고 털어오나요? 이렇게? 구걸. 저희가 뭐 국가기관이나 뭐 법원 이런 데서 받는 거는 전혀 없고, 결국은 저희들 일반 이제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고 위임 계약을 맺고 그 이제 수임료를 받고 그 수임료로 결국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수임료. 결국은 선임이 많이 돼야 돈을 많이 번다. 딱 그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맞아요. 그럼 이제 선임이 되면은 선임될 때 돈 한 번만 주면 되나요? 그거는 사실 자유로운 뭐 계약을 이제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땡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돈을 지급할 수 있고 분담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뭐 단계별로 정할 수도 있고 정말 이제 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으니까. 오, 좋은 말이에요. 이제 좋은 말이에요. 변호사랑 이제 의뢰인 사이에 뭐 서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착수금이랑 성공보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케이스죠. 착수금 말 그대로 일을 시작할 때 일단 주고 시작하는 돈이죠.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결과가 이기든 지든 간에 요거는 이제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주시는 돈이고, 업무 처리 비용. 그쵸. 성공보수는 이제 그 사건이 끝났을 때 잘 끝났다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변호사에게 지급해주는 그런 비용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요게 다 가능한가? 손 변호사님,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이에요. 칼로 한 50명쯤 찔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체포 당하기 직전인데 후다닥 도망와가지고 손 변호사님이 딱 왔어요. 계약서를 쓰려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손 변호사님이 이거는 당신은 좀 강력범죄자니까 착수금 한 5천에다가 성공보수 한 1억 정도 걸자고. 가능합니까? 1억은 안 돼, 10억. 계약은 가능은 하지. 계약은 가능은 한데 형사사건에서 이제 결과, 뭐 무죄냐, 집행유예냐, 뭐 기소유예냐 이런 결과에다가 성보 약정을 거는 거는 무효라 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걸어도 못 받는 거지, 변호사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지. 옛날에는 형사사건에서도 이제 뭐 무죄가 나오든 뭐 집행유예, 벌금을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거는 게 가능했거든요. 다 했었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성공보수를 건다는 거는 그럼 이제 돈이 있으면은 이제 더 경한 처벌을 받고 돈이 없으면은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단 말이냐. 형사처벌은 이제 그냥 뭐 사회 정의 실현 뭐 판단 이런 건데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형사사건에서 요렇게 판결 내려가지고 나중에 대법원 판례가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형사사건, 특히나 이제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계약할 때 성공보수를 거는 거는 이제 무효죠. 근데 실제 그 의뢰인분들 중에 이거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상담하다 보면은 다른 사무실을 갔더니 성공보수 약정을 걸던데 여기는 왜 안 걸어요? 약간 그럼 뭐 실력이 없나? 약간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할 때 미리 얘기를 드리거든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근데 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는 거는 가능은 하다. 근데 우리는 약정을 할 때 못 받는 걸 전체로 약정을 한다. 왜냐면 실제 소송으로 가도 다 패소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무실이 아직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 피의자나 피고인 이럴 때는 그런데 그거 말고 손 변호사님이 저를 칼로 찔러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님이 선임을 했어요. 이건 고소대리라 그러죠. 고소대리. 그러면은 이제 뭐 손 변호사님 빼박으로 이제 범죄자가 될 거니까 저한테 합의하자고 하겠죠. 고소할 때도 착수금으로 얼마를 받고 성공보수로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의 몇 %를 성공보수로 하겠다. 요거 가능한가요? 그것 또한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하지. 그쵸. 이제 뭐 예전에 나온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그 형사사건 그 피의자 피고인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고소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사사건에서 그렇고, 이거는 근데 그럼 형사사건의 그 영역이고, 형사사건 말고 뭐 민사사건도 있고 뭐 행정사건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요런 데서는 성공보수 거는 게 그것 또한
가능해요. 유효하지. 그쵸,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착수금도 이제 뭐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간격으로 얼마씩 뭐 하고 뭘 성공 보수를 걸든 다 자유인데, 하나 이제 판례상 안 되는 거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 그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성공 보수를 거는 거, 그거 외에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변호사 사건 수임만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변호사가 송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내 변호사를 갔다 그러면은 월급이죠. 그냥 월급을 받는 거겠죠. 근데 그럼 사내 변호사 말고 내가 뭐 국가기관에 취직했다, 국선 변호인, 그런 경우엔 나라에서 또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월급 아니야? 그렇죠. 나라에서 주는 월급. 국선 변호인이 성공 보수를 걸 수 있을까요? 국선민은 못 걸죠. 그렇죠. 가끔 보면은 국선 변호인 중에 그 은밀하게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도 있대요. 아 진짜요? 아, 합의금 많이 받아주겠다? 내가 이제 그 합의금 많이 받아줄 테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몰래 나한테 얼마를 줘라, 뭐 이런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만약에 국선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은 칼같이 쳐내시면 됩니다. 징계 사유 아닌가 그거?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저희가 이제 뭐 소송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어도 변호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송무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뭐 자문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검토 의견서 같은 거. 사실 이제 저희가 수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 다음에 뒤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는 왠지 내가 요런 걸 해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하다, 한번 나한테 가르쳐 줄래? 이런 식으로 검토 의견을 맡기는 경우도 있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매달 얼마씩 자문료를 받는 대신 이제 법률 검토를 이제 해드리는 거고, 간단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있죠.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송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많이 선임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뭐 변호사가 돈을 버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은 수임료를 많이 받아야지 능력 있는 변호사인가? 그것도 좀 궁금한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사무실 가니까 100만 원 달라 해. 근데 어떤 사무실 가니까 막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는 뭐지, 1000만 원 주는 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감기 진료를 받는다, 이런 거는 이제 수가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진료를 받으면 얼마를 국가에서 정해놨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부르는 값입니다. 자유다. 네. 물론 이제 대체로 이제 뭐 요 정도 사건이면은 요 정도를 부르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 그럼 뭐 업계 평균 뭐 이런 건 있긴 한데, 가끔 보면 업계 평균 기준에 한 번씩 튀는 그런 사무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방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딴 데는 다 1000만 원 부르는데 여기는 왜 갑자기 5천을 달라 그러지? 근데 5천 말하는 변호사는 되게 자신감이 차가지고 얘기를 해. 아, 이건 내가 맡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 일단 5천만 내놓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변호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고 여러 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변호사들이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변론을 나는 갑자기 기똥차게 세상에 없는 그런 변론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불가능. 거의 불가능이지. 그렇죠. 사실 범죄의 유형 패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많이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다 유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너무 튀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뭐 여기서는 뭐 800만 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선 1000만 원을 얘기한다, 뭐 이 정도 차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여러 사무실을 돌아봤는데 한 2배, 3배, 심지어 5배, 10배 뭐 이렇게 물은 데는 저 양반이 나한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네, 결국. 돌아다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필요까지는 없고, 한 서너 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봐도 그 정도는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변호사도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발견하게 되면은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